안녕하세요. 8월 24일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몸이 좀 아팠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그럼에도 사무실 안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주식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목이 너무 잠기고 또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서 일체 주식은 들여다보지 않고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스마트폰으로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정도면은 이제 해제가 되고요. 그렇게 몸은 아프진 않는 것 같습니다. 목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가리키는 직업이 있는지라 그래서 늦은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무엇이라고 조금 떨리기도 하네요. 오늘 HLB와 그 그룹주들은 전체 시장에서의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 시장을 리딩해 가는 리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 10일 발표를 한다라고 그러죠. 가남 1차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를 공개한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의 엘테라 또는 HLB 생명과학 또는 HLB 리보세라닙 등등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현재 8월 24일 8월봉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지난 6월달 5월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월봉을 보게 되면 지난 6월달에가 조금 음봉을 나타냈고 현재 8월봉이 양봉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물론 5만원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지만 HLB는 45,350원 오늘 63만 1000주의 거래량으로 봐서는 이제 균형이 잡힌 그러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시장은 현재 불안한 상황이지만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도 아닙니다. 잠시 후에 차트도 보겠지만 나스닥 선물은 현재 3포인트 강보합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각 6시 5분 전인데 코스피가 12포인트 2447 코스닥은 9.72포인트 상승을 해서 1.2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봐야 되겠죠. 최근 며칠째 5거래일 동안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요 위치에서 코스닥은 현재 830포인트에서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다시 지수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요 근방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도 한번 잠시 들러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나스닥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가 아주 약한 약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우존스는 0.47%, 나스닥은 0. 보합 정도. 나스닥의 지수 상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잠시 조금 전에 봤지만 많은 한 5거래일 정도 큰 폭의 지수 조정이 보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 파란 선이 일봉상에서 121선이라고 하는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요 근방에서 멈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11월 피크치 16,212포인트의 나스닥을 찍고 다시 한번 가장 저점 6월 15일 금리 인상 0.75%를 처음으로 올리면서 물론 지난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0.75% 올렸지만요.
어쨌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요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이러한 상승, 끝없이 상승을 할 수는 없죠. 잠시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잠시 나스닥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금 61선 근방에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힘을 응집을 하면서 8월, 9월까지는 14,000원대도 한번 보지 않을까? 물론 영상은 한 5, 6일 정도를 쉬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전과 크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은 꾸준하게 우리는 함부로 예측보다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8, 9월 정도에는 지금 8월 달에도 이번 주, 다음 주가 한 주 또 남아있죠. 9월 또 있고요. 9월 말일에 또 금리 FOMC 회의를 또 개최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0.5% 미만에서 아마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제 내일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9월 달에 과연 앞전에 이 13,000포인트를 넘어서 이곳을 돌파하느냐, 그렇다면 이 근방까지는 갈 것이고, 만약 이 13,000을 지속해서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어쩌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요 근방 내지는 요 근방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차트도 잘 안 보이네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12포인트 상승했죠. 외국인들은 1,500억 원의 순매수를 했고요.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327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의 거래 규모를 보니까 7,370억, 7천억 원대의 매수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히 관망세에 있다. 공격적인 불장은 되지 않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곰장, 하락장이라고 보기에는 또 그렇고요. 그래서 관망의 거래 대금을 보다 보면은 관망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본다라면 오늘 고객 예탁금을 보니까 3,951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54조 8,323억 원이고요. 그리고서 신용융자를 보니 19조 원대까지 올랐네요. 전에 18조 후반 19조는 아직 보이지 않았던 모습인데 한 주 사이에 벌써 19조 원대가 늘어났다. 그렇게 큰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가장 좀 힘든 상황이 환율이죠. 3.4원이 느렸다 손치더라도 1342.1원에 해당하는 환율의 문제, 수출하는 그러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큰 타격인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 주식을 팔게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대단히 주의스럽게 관찰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가를 보니까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조금 더 올랐네요. 3달러 올랐습니다. 93.74달러에 배럴당 거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적인 환경을 최근에 좀 보지 않아서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HLB 다음 달이죠. 유럽 암학회에서 리보세라닙 등의 간암 3상 결과가 구두로 발표된다라고 19일 날 발표한 기사입니다. HLB는 세계 3대 암학회인 유럽 암학회 에스모에서 간암 1차 글로벌 임상 결과가 제안백서 프로포드 페이퍼라고 하네요. 세션을 통해서 구두 발표 예정이다라고 19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 공개 발표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에스모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절제성 간세포암에 대한 리보세라닙과 감넬리주맙의 1차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위장 및 소화기관 주제로 진행되는 해당 세션에서 발표 예정이다라고 밝혔네요.
통상 PP 세션에 선정된 논문은 임상의나 다국적 제약사 등 SMO에 참석한 전문가들 앞에서 구두 발표가 되고 이후 전문가 토론 그리고 질문과 답변 등의 대상이 된다 합니다. 최근 간암 1차 치료제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머크사의 키트루다와 머크의 키트루다는 연 2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꿈의 항암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세의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렌비마 조합의 임상 결과가 먼저 발표가 된다. 반면에 임상에 성공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나립의 병용 임상 결과가 연이어 발표가 되고 두 약물 모두 미국, 중국을 포함한 다국가의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이 됐습니다. 또 노바티스가 판권을 인수한 티슬리주맙의 3상 데이터도 공개한다라고 하네요. 티슬리주맙의 경우 넥사바를 대조군으로 비열등성 방식의 임상을 진행해 미국 FDA의 신약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따라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세 가지 신약 후보 물질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입증한 약물로 부각되게 될 전망입니다. 발표 후에는 상향 결과가 도출된 각 임상에 대해 발표자들과 전문 패널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며 임상 디자인, 성공, 실패 요인 등에 대한 비교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키트루다 조합과 리보세라닙 조합은 둘 다 면역 항암제와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가 병용된 요법으로 지난 2020년 신약 허가를 받아서 1차 치료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의 조합과 작용 기전이 유사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 약물로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키트루다는 물론 옵디보, 카보메틱스, 티센트릭 등 블록버스터 항암제들이 간암 1차 치료제 임상에 실패한 가운데 감넬리조합과 리보세나립의 병용조합이 유일하게 유의성을 입증한 바가 있다. 이번 SMO에서 공개되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 학계와 업계의 관심과 기대감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기존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의 전체 생존기간의 경우 아바스틴 티센트랙이 19.2개월, 당시 대조군으로 설정된 넥사바가 13.4개월, 렌비마는 2018년 임상 13.6개월로 넥사바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해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다.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은 대조군인 넥사바 대비 우월성을 확인한 만큼 이번 넥사바와 렌비마의 결과를 넘어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편 이번 SMO에서는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 외에도 한국에서 진행된 위암 2차 치료제 일상 결과 등의 다수 임상 결과가 이 포스터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데 과연 수급이 어찌 진행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HLB 일봉을 보면은 아주 괜찮죠. 최근에서 요거 43,0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43,000원을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이틀간 가격 조정이 됐고 오늘도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 45,000원에 안착이 되지 않았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분히, 누군가는 회사에 벌써 이미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수급이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보고요. HLB는 공매도와 최근의 대차의 물량을 좀 확인합니다. 44,432주가 이렇게 공매도가 나왔네요. 평균가는 44,000원에 열심히 공매도를 하다가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매도 수량이 오늘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어쩐 일로 이렇게 8.8%나 껑충 뛰었습니다. 어제 낙폭과대에 있었거든. 제자리 갖다 놓은 14,000원대에 제자리 갖다 놓는 그러한 역할을 했네요. HLB 생명과학은 HLB보다는 최근 고점 대비 더욱더 많이 빠지지 않은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거래량 150만 주 좋아 보입니다. 거래량까지 동반한 모습이었다. 장중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수 HLB 생명과학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팔았네요. 한방에 37만 8천 주를 모두 회복했고 특별한 사항이 있네요.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적은 수량이지만 지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긍정적입니다. HLB를 한번 보겠습니다. HLB 외국인이 그동안 며칠 동안 아픈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팔았네요. 오늘 또 외국인은 11,900주를 팔았고요. 연기금은 이제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기존에 있는 물량을 매수 매도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기타 법인은 또 최근 들어서 연일 적은 수량이지만 매수하고 있다. 기관들은 여전히 물량도 없는 녀석들이 대차를 해서 공매도 물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량이 없이 끝없이 화수분도 아니고 쏟아져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빌려서 매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다음 달에 그러한 기대감, 그러하면서 과연 그 이전까지 발표 임박을 해서 큰 상승이 온다라고 한다라면 저점 매수분은 일부 적은 것이 수량이지만 차익환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고 나서 끝없이 후회하는 것보다 조금 적정한 양 정도 일부라도 익절을 하게 되면은 오르더라도 남아있는 물량이 있고 내리더라도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물량은 어느 정도 차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영상에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를 봅니다. HLB부터 살펴를 본다면은요. 최근에 이 분봉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8월 초부터 4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대단히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중에서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항상 우리가 수학에서의 영명제가 늘 참이지 않은 것처럼 주식도 역시 앞전에 그러한 모습들이 꼭 지켜지리란 보장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확률과 가능성으로 수급을 판단해 본다라면 그 지켜지는 의미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의 하방 경지 누군가는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고점들은 점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저점 이러한 것은 사실은 좋은 차트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는 하락 삼각형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어쨌건 서서히 힘을 모아서 이곳에서 과연 오른 것이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재료는 커서 기대감을 가지고서 하락 삼각형의 분봉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상승하고 이 앞전에 5만원을 돌파하는 안착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죠. 52,000원 정도 1년 정도를 확인해 본다라면 이곳 67,000원에 과연 이번에 돌파해 줄 수 있을까? 어쩌면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제는 이렇게 C레벨급인 그러한 사람들을 엘레바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급하게 진행이 되고 9월 20일경에 보면은 신주의 인수권 기산일이 또 되겠죠.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모에서 다음 달 기대감을 일단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잠시 분봉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HLB 생명과학도 이곳에서 HLB 유사하게 하방 경직된 13,200원대는 잘 지켜주고 있다. 최소한 15,000원대는 돌파리라고 보겠네요. 그 이상은 어느 정도 최근에는 HLB 제약이 상당하게 많이 올랐죠. 조정도 적으면서 대단히 응집하면서 오늘은 엘테라에도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엘테라가 8월에 이뮤닉 테라피틱스가 어느 정도 나오질 않아서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8월도 이번 주에서 이틀 남았고 다음 주 참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늘 반대로 오르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따라서 단기 매매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참으로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서 가장 많이 돈을 번 워렌 버핏, 주식으로서 세계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의 말에 의한다라면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가치 투자. 물론 HLB도 역시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서의 거듭나는 것이 이번 다음 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투자자들의 인식, 시장의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다음 달에 나와줬으면 하는 모습. 어려운 시장의 연속입니다. 힘내시고 그래도 다음 달 10일 금방 또는 어느 정도까지 수급이 진행이 되어줄까. 연일 하루가 멀다고 기업에서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 같은데, 과연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줄까. 환율은 대단히 높아져 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늘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죄송했습니다.